삼성 파운드리가 IP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5,500개. 그런데 TSMC는 7만 개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 한 1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 IP가 없으면 특히나 예전에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한때는 삼성 파운드리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 파운드리는 먼저 이제 매를 맞았어요. 처음에 이제 수익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데 TSMC는 좀 미뤘죠.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양산이 약간 딜레이 된다든지.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권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율도 문제였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 자체는 서비스 비즈니스예요. 고객의 입장에 맞게끔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가 보시면 원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비즈니스 자체가 보시면 서비스의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은 다음에 고객이 원하면 갖다 주는 비즈니스거든요. 하기 때문에 맞춤형이 아니고 범용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고객이 원하면 그때 이제 갖다 주면 돼요. 만든 다음에. 하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비즈니스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니즈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객이 필요한 사항을 잘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예전에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한때는 삼성 파운드리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고객 입장에서 처음 칩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칩을 한 번에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걸 이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TSMC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고객이 필요한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거예요. 공정도 필요할 때는 이제 찾아주고요.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 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안 했어요, 거의.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가 많았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은 뭐냐면 큰 고객만 상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조그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기업 자체가 보시면 상당히 대형 기업이잖아요. TSMC도 그렇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뭐 조그만 팹리스 기업들 상대하다가는 상당히 번거롭고 상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기업은 별로 투자 안 하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략을 좀 바꾼 거죠. 조그만 기업들도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키워서 나중에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TSMC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돈이 안 됐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업 규모가 상당히 작았거든요. 거의 뭐 스타트업 기업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막 그랬는데 뒤로 이제 TSMC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기업이었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준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도움을 주고 그런 기업들이 크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TSMC에 물량을 맡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기업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물량이 많이 늘면서 그런 물량을 TSMC에 이제 맡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TSMC도 같이 성장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잘한 거예요. TSMC에서.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걸 이제 거의 신경 안 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신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TSMC는 상당히 87년도, 1987년도 그때부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상당히 고객들과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한다.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뭐냐면 고객과는 절대 이제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먼저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성장하면서 고객의 늘어나는 물량을 이제 삼성 TSMC가 받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신뢰를 쌓으면서 TSMC는 비즈니스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어려울 때부터 도움을 준 TSMC를 배반을 못한 거죠. 웬만하면 다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다른 데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35년 이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신뢰가 굳건하게 이제 쌓여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는 보시면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05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2017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8년밖에 안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라든지 어떤 신뢰 관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TSMC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도 나름대로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불과 뭐 8년 그 사이에 10% 이상 이제 마켓쉐어를 늘려갔잖아요. 상당히 느리지 않은 속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를 못 맞췄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니즈에 이제 부족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최악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식에도 상당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마 파운드리 사업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되면 주식도 상당히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면 매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익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인텔도 뭐 적극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적자가 많이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TSMC랑 삼성 파운드리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몇 년은 있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양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또 시장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마켓쉐어를 계속 늘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기업의 모든 설계 자료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가 뭐 파운드리 내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요. 만약에 고객한테 받은 그러한 설계 자산을 시스템 LSI 사업부에 만약에 넘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뺏기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이제 자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인력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한 그런 자산인데 그걸 이제 뺏긴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이 컸던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라든지 구글, 바이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다 삼성에서 설계할 때 도움을 줬던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첨단 반도체.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구글, 테슬라, 바이두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 그런 능력이 안 됐어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그러한 설계 능력을 이렇게 도움을 준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설계한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제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 거죠. 그런 기업들의 어떤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삼성 내에는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습니다. 그 사업팀이 뭐냐면 설계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한테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설계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자기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뭐 설계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뭐 AI 칩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TSMC는 안 되는 거예요. 설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에 맡기면 설계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리트도 있는데요. 어떤 칩을 설계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TSMC는 문제 원인 파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계는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는 안 하기 때문에 그 내막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마찬가지로 설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게 금방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 해결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세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을 보는 안목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팹리스 기업들이 맡길 때 이런 시장도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만들면 분명히 시장이 있다. 이런 시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분명히 TSMC도 GA 방식 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 똑같이 이제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삼성 파운드리는 먼저 이제 매를 맞았어요. 처음에 이제 수율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매를 먼저 맞았어요.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데 TSMC는 좀 미뤘죠. 아무래도. 핀팹 방식으로 이제 그 이전 버전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율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GA 방식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양산이 약간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겪을 동안에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GA 방식이 핀팹 방식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성능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PPA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퍼포먼스, 파워, 에리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GA 방식이 핀팹 방식보다는 그 세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년에 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경제현 사장도 그런 것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 뭐 극적으로 좁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생태계도 기술은 별로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IP도 중요합니다. IP가 뭐냐면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설계 자산입니다. 보시면 이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이 있지 않습니까? 암은 그 IP 블록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팹리스 기업들이 모든 설계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블록은, 기본적인 설계는 다른 기업한테 이제 받아서 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IP 제공업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IP 개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팹리스 기업이 모든 걸 다 설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모든 걸 다 설계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계할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IP 기업한테 이제 블록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위에 이제 설계해가지고 쌓는 거거든요, 블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IP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가 IP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5,500개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TSMC는 7만 개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 한 1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이 IP가 없으면 팹리스 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칩을 생산을 못해요. 하기 때문에 IP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IP가 구매에 맞게 이제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제 팹리스 기업을 갔었는데 그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 엔지니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삼성 파운드리를 쓰고 싶은데 삼성 파운드리에는 자기 칩에 맞는 IP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대요. 그런 식의 어떤 부족함이 많았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마찬가지로 IP를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한 5,500개 되는데 예전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IP 기업들하고 이제 뭐 파트너십을 맺고요. 그 다음에 또 IP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IP 기업들이 IP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TSMC는 워낙 이제 IP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칩을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어떤 칩을 설계하더라도 TSMC에 맡기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면 자기가 원하는 칩을 설계할 때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IP가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IP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팹리스 기업들은 뭐 대형 팹리스 이런 기업들은 뭐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데가 많거든요. 한국도 거의 뭐 다 중소기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5나노 반도체, 3나노 반도체 이런 거 설계한다 해도 돈이 몇천억 이렇게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력이 약간 부족한 기업들한테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 차이가 TSMC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근에 또 가격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TSMC 보시면 그 이익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적을 때는 40% 정도 되지만 많을 때는 50%가 넘습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기껏해야 10 몇 프로 이거밖에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은 적자거든요. 삼성이. 그만큼 이익률이 박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올리겠죠. 근데 역으로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TSMC가 100이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는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크다는 거죠. 기술 차이는 작년인가요? 경계현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1,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뒤졌다고 봐야죠. 물론 지휘 방식은 먼저 앞서 나갔죠. 근데 이제 기술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기술이 또 안정화돼야 돼요.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이제 수율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먼저 양산을 했어도 수율이 안 좋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제품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나중에 탑재된 다음에 발생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수율이 안 좋다는 얘기는 주문을 줬는데 100개를 주문했는데 이게 그 납기에 50개밖에 납품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제때 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세트 고객들한테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납품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술은 중요합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수율이라든지 이런 안정화도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세트에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칩에 어떤 문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파운드리 기업 자체도 수율이 안 좋아버리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납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60%, 70%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성이 있으려면. 그 정도는 나와야지만 사업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근데 20%, 30%밖에 안 된다면 엄청난 적자가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